이기적 유전자를 얘기할 때는 스카이캐슬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인류는 역사적으로 진보하고 있습니까? 아우, 질문들이 딱히 준비한 것 같지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읽어야 할 고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저는 재밌거든요. 네. 근데 저희 채널을 3, 40대, 4, 50대 여성분이 많이 듣는다 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읽었으면 하는 고전이 있을까요? 이 책에? 이 책 안에서요? 네. 네. 이 책 안에서는 이 책을 살 이유를 만들어 주세요. 3, 40대 여성분들이다라고 네, 한다면 네.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요. 쉽게 읽히면서도 그분들한테 좀 약간 생각을 줄 수 있는 건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네. 그러네요. 네. 네. 어떤 이유로 그런가요? 왜냐면 우리가 다 돈으로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야 이래도 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 40대, 50대쯤 되면은 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돈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거 얘기 계속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생존이니까. 자신의 네. 어떤 선택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돈이 이제 제일 앞에 와 있을 때거든요. 네.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음.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음. 라고 좀 약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또 기준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름대로 또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너무 돈만 찾아가는 이런 세상에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책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책보다는 좀 쉽게 읽힙니다. 여기 가회하는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가회하시다가 선생님이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가회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돈으로. 네네. 네. 그게요. 저 옛날에 대학교 3학년 때 약간 그 과외 선생으로 좀 날렸거든요. 제가 이제 그 했던 그 고2짜리 여학생 하나가 처음에 맡았을 때요. 선생님 얘 전문대라도 괜찮으니까 서울에만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맡았거든요. 네.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근데 얘가 동국대에 갔어요. 와. 그래서 이게 엄청 그 성공 신화가 되면서 계속 과외가 오는 거예요. 과외 의뢰바. 그쵸. 네, 네. 그래서 한 3개, 4개쯤 되니까 이거는 대학생이 3개, 4개를 하면 다른 사생활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더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5번째 의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과외는 또 지금처럼 뭐 앱으로 찾는 게 아니라 다 엄마들 소개라든가 그쵸, 이런 소개, 거죠. 아름아름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만나가지고 좀 못한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보통 이제 일주일에 2번 가고 한 달에 20만 원 또는 30만 원. 저는 약간 좀 그런 축이니까 30만 원을 받았는데 딱 선생님 좀 우리 애 좀 꼭 맡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너무 꽉 차서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 40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선생님 50만 원 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언제 가면 되나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 시간도 살 수 있었습니다. 최대 7개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네. 부자가 되신 거죠? 아니죠. 그때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이 돈 맛을 들이면 안 되는구나. 돈을 추구하면 저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생활이 거의 없어요. 남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했어요. 이게 그 대출 시스템 같은 거 그때는 대출 같은 것도 굉장히 자유로웠을 때이기 때문에 대출해주고 제 과제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과외 끝나고 저녁 때 신촌으로 가서 애들 술값을 내줘요. 고마우니까 상부상조 서로 상부상조 대리 출석 고마워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해서 저는 그 대학교 3학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면 그때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그 돈 번 거 다 어디 갔어요? 없는데 그때 그런 대학교 3학년 다시 올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더 좋지 않았나. 저는 그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다른 걸 추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또 사례를 통해서 또 들으니까 살짝 좀 씁쓸해지는 것도 이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인식을 많은 분들이 또 갖고 있잖아요. 네. 알게 모르게. 겉으로 말은 안 할지언정 네.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되게 좀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이런 얘기도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도 이제 고액 과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보통 그 30만 원, 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한 번은 90만 원. 그 지금 대학생 수준에서
그러니까 대신 이제 가면은 2명이에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해가지고 누나가 고2, 동생이 중3. 1시간 반씩 해서 한 번 가면 3시간. 일주일에 2번 해서 90만 원. 엄청나잖아요. 네. 이건 웬일이야 하면서 딱 갔죠. 가가지고 이제 한 2달쯤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대구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유학을 보낸 거예요, 서울로. 세상에. 진짜 대구에서 그러시는구나. 예. 굉장히 큰 점포를 몇 개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딱 애들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만난 거예요. 그 네. 어머니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만난 거죠.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요, 우리 그 누구? 그래서 이름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 네네. 이름 말- 나올 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누구 공부 잘해요? 그래서 애 앞에 놓고 똘대가리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랬더니요. 선생님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 안 나오면 선생님 잘려요. 애 앞에서. 무식해 어. 무식해.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외를 끝나고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화가 났겠다 진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음, 그래도 선생님인데 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름 나올 뻔했어. 야, 누구야? 어머님 좀 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 딱 해서 제가 어머니 제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어머니 첫 마디가 뭐였을 것 같아요? 나와 있지만 책에. 그래요? 네네. 책에 나와 있어. 썼구나 했다가 네. 저는 당연히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더 나빠. 그러니까 이게 네. 돈으로 그렇게 돈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심리를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얘기했겠냐? 그러니까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이 정도 봤는데 그 정도 뭐 얘기를 들었다고 그만두진 못할 것이다. 그게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갑질이네요, 그냥. 갑질이야.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부자랑 그 갑자기 된 벼락 부자의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대대적인 부자들과는 약간 그런 가정교육이 좀 잘 돼 있는 가정교육이 있고요. 벼락 부자들은 돈이면 여태까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돈으로 될 수 있다. 이 돈이면 얘가 그만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제가 듣고 선생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전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선생님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훅 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그만둘게요 하고 딱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한 2-3달을 엄청 후회했어요. 100만 원 받고 할 걸. 그게 진짜 갑자기 영화 기생충 생각나는데 네. 이렇게 부자들도 이렇게 문제 없이 잘 처리했지. 그러니까 내 욕망은 돈으로 더 이렇게 해서라도 애 더 열심히 가르치게 만들고 싶지만 그렇게 뭐 자극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고 네. 이렇게 덕망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교묘하게 처리하는 모습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되게 막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심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막 짓밟은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때문에 내 자식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막 감내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참 뭐랄까 좀 분노하게 되기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기도 되고 참 그게 정말 다들 좀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빠총님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는 것 같다는 게 그런 것에 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말은 되게 쉽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자신의 것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런 선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만들어 놓는 데 집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간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위해 써야 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의 시간에서 돈이 아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위한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거를 마음에 좀 많이 새겨야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저는 드리머님이 네. 이 책에서 무슨 책 설명할 때 제일 재밌었는지 궁금해요. 이 책에서 어떤 책이 제일 재밌었냐? 어떤 책을 설명할 때 되게 흥미롭다, 재밌었다. 저는 이기적 유전자. 이게 좀 저는 안 읽어본 책이거든요. 네, 사실 네, 네. 집에 있어요. 있는데 맞아요. 선뜻 펼치지 못하고 이게 어떤 내용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대충 들었죠. 듣기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유전자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 얘는 그냥 내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 저는 그게 주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사실 이타심을 설명하기 위한 책.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좀 되게 놀라웠고 의외였고 사람들이 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유전자 입장으로 보면 명쾌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낸 거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를 얘기할 때는 스카이캐슬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스카이캐슬 네. 하면서 네. 그 이름이 예서였나요? 예서, 예서. 제가 이제 네. 독서 토론을 그 독서 토론을 왜 했냐면 서울대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쓰는 난이 있어요. 다른 자소서는 없는데 거기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준비하는 애들은 독서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고2 때 막 이럴 때부터 거기서 항상 탑3 안에 드는 게 이기적 유전자예요. 네. 제일 많이 쓰는 책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기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잘못 읽는 독법이 뭐냐면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서 아 결국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구나. 네.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게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니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독법을 가지는 게 완전 오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야 되는데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가? 이게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살아남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개체, 인류, 인간이란 개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집단이나 이런 걸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 그 나는 유전자의 더미 중에 하나니까. 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에 이타적 행동이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저희가 일본 과학이라는 네. 그 분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왜 게이가 필요할까? 네. 거기에서도 이제 개체로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돌보고 함께 같이 네. 더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꼭 여성 남성이 필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자적인 여성 남성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꿀벌이 왜 꿀벌 중에 일하는 벌은 일벌은 계속 일만 하고 여왕벌은 왜 계속 애만 낳을까? 그거 역시도 일벌도 자기 그 DNA가 굉장히 많이 물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오로지 개체만을 네.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만 하는 벌들 그런 얘기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개인 행복과 그런 뭔가 영리 추구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라는 게 흥미로워요, 진짜. 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는 네. 다윈의 그 얘기들 종의기원이 나온 다음에 풀려지지 않은 수기가 아니 종의기원이면 결국 그 적자생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 동물 중에서는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는가? 이게 이제 계속 풀려지지 않은 수수께끼였어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였는데 근데 여기도 약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아이디어는요. 그 처음에 리처드 도킨슨이 처음에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이디어들을 잘 정리해서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책을 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하는 역할이구나. 네.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느껴요, 이 사람. 그럼 이미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DNA에서 그런 것들의 논문이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었고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미 있었어요. 그걸 잘 정리했을 뿐이다. 네, 그렇죠. 근데 왜 서울대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필독 소설가 됐을까요? 그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자연과학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과학대 이렇게 있잖아요. 자연과학대랑 사회과학대 같은 것들이 같이 만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대 얘기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과학대가 약간 이런 그 유전자 얘기하면서 있어 보이잖아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대가 네. 또 이런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그 과학 논문이나 이런 것 중에서는 되게 좀 제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런 논문 중에서는 쉽게 읽히는 편인 거고 대중적인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도 이렇게 몰랐다가 어릴 때는 이런 책을 당연히 모르니까 알게 될수록 내가 뭔가 이런 DNA를 옮기는 개체나 기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되게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나는 되게 존엄과 난 개성을 갖춘 소중한데. 인간인데 난 소중한데 되게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도요. 네. 약간 분명히 논란이 될 것이며 철학 쪽에서 엄청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알면서 이런 제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약간 이걸로 인해서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마케터. 네네. 네.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네. 타고난 마케터네요. 네.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인류는 역사적으로 진보하고 있습니까? 질문들이 딱히 준비한 것 같지가 않고. 역사란 무엇입니까? 네. 그게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일단 동양적 세계관과 서양적 세계관이 달라요.
서양적 세계관은 일직선이거든요. 종말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종말로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 가는 거니까. 근데 동양적 시간은 이렇게 순환적 세계관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게 진보라고 할 수도 없죠.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떤 시간관을 내가 수용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시간이 진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도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대한 설명이 네. 나오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역사는 뭐 끊임없는 과거와의 대화다. 저도 그 한마디만 이제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읽을수록 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저는 그 요약본만 속 잘 빼먹었습니다. 저도 그 챕터가 되게 기억나는 게 사실 역사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뭔가 일어났었던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 뭐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 설명해 주신 내용을 읽고 나서 아 이게 되게 가변적이 될 수 있구나. 시대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역사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령 그 옛날에 뭐 932년 1월 31일에 일어난 일 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가 하나가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잖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한테 눈앞에 드러나는 지금과 연결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대장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실록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70년대에는 아무도 대장금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음. 여성 서사가 왕의 얘기에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음. 그 역사는 왕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옛날 드라마들은 다 왕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보면 어느새 막 그 노비 잡으러 다니는 얘기도 나오고 추노. 야. 다모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하면서 네, 약간 주변 인물들로 역사가 갔잖아요. 그러면서 대장금 같은 경우도 와, 그 조선왕조에도 보면 이런 여성의 성공 스토리가 있다. 그게 지금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70년대 그걸 만들었으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조명되는 역사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시대니까 그게 나온 거라서 야, 옛날 얘기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끄집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역사라고 그러는 거고 웃긴 건 역사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저는 이런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진보 사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과거 얘기가 지금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순환되고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역사란 무엇인가 옛날에는 읽기만 해도 잡혀가는 책이었어요. 변호인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변호인 잡혀가네가 그 책 읽다 이해직하. 잡혀가냈잖아요. 예. 네. 그때는 그러면 이거 잘못 읽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데 죽어도 읽기 싫은 책이죠. 그냥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책. 그리고 역사란 무엇인가는 저는 이거 함부로 도전하지 마시면 좋은 게 한 단락엔 하나의 주제 문장이라는 게 사실 글 쓰는 것의 철칙입니다. 근데 얘는 아니에요. 쭉 단락이 쭉 이어져 한 단락이 쭉 이어지면서 만연체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막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막 물고 흘러가요. 네, 여기 안에서 무슨 얘기가 이게 정리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정리 다 해주셨잖아요. 6장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정리를 해야겠구나. 제가 그런 식으로 정리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 정리가 필요한 책이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보지 말고 지 편의점을 가야 돼요. 좋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역사도 돌고 그때는 사실이었던 게 지금은 거짓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맞았던 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를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최초에 기록한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도 그 시대에서 어떤 지배하고 있는 정신 이거를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역사에도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개인의 주관이 무지하게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겨 있는 뭐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일단 사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쓴 것을 왕도 못 보게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팩트 위주로는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소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상소가 올라온 건 사실인데 상소가 올라온 걸 보고 왕의 얼굴이 뭐 불그락푸르락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저 어렵거든요. 약간 배가 아팠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 사실 그 요즘에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역사를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요. 드라마틱한. 예. 예, 예. 소설들이, 네. 하더라들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실제로 이제 선조가 파면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건 그거잖아요. 왜 파면했는지 자체는 여기 모르잖아요. 네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질투 때문이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너무 누가 연상되면 안 되니까 네, 네. 질투에 사로잡힌 선조는 이순신 장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처럼 우리가 각인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한 면은 있는데 네. 근데 또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맞아요. 네. 네. 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써주셨어요. 104페이지에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역사가는 미래의 문제에 대한 답을 과거에서 찾는 현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저술하지 않은 면까지도 볼 수 있다면 그 시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글도 어찌나 잘 쓰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네. 그 시대를 알려면 역사가 쓴 것이 아니라 역사가 안 쓴 것에 주목해라. 외면한 것. 왜 그것을 외면했는지. 그럼 우리가 늘 역사는 지배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안 쓴 것에 그 피지배자 민중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지적인데 역사도 어려운데 역사 안 쓸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시안 작가님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예,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되게 이 책에 좀 디테일한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보면 네. 뭐 재미있는 뭐 사례들도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네. 뭐 저희가 일부에서 뭐 사피엔스 얘기했지만 좀 겉핥기식으로 잠깐 얘기를 했다면 그 안에 들어간 사례 뭐 사피엔스는 동족 살해범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담겨 있고 네. 그런 사례들도 읽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전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이 책으로 이번 기회에 시작해 보시면 고전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첨언하자면 가령 동족살해범이다 이러면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네. 너무 이제 본격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개 같은 경우도 도그요. 도그 같은 경우도 예. 시바도 있죠. 뭐 코카 스페니얼도 있죠. 꼭 처음 사는 단어들이 그러네요. 약간 역시 시바도 방송을 하셔. 있죠. 네. 굉장히 개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살아남은 것들 원숭이도 여러 가지 원숭이 종류가 맞아요. 있는데 사람만 한 가지 종류예요. 사피엔스. 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음.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다른 모든 동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한 종만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에 가닿는다. 네. 이런 거죠. 네. 네. 또 물고 가서 걔는 어떻게 지만 살아남았는가? 다른 종족을 다 없애고 뭐 이런 질문도 떠오르게 네네. 되고 뭐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저는 여기서 읽은 책도 있고 읽지 못한 책도 있는데 뭔가 제가 어디가 빈 구석인지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줄 날줄로 이 책을 엮으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되게 외면했던 책 막 무슨 론 하면은 읽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정치 사회 이런 뭐 문화들을 이루는 근간이어서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사회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책이어서 저도 좀 여기 보고 빈 곳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독후감 남기시길. 네. 네. 그럼 이시안 작가님과 또 2시간 또 지식 편의점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2부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예, 새 책이 출간되면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제 가봤잖아요. 네. 네. 이만큼 준비를 안 하고 하는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사회자도 그렇고 야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깊게 얘기해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다 질문들이 그냥 네. 겉도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네. 그 준비한 게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딱 하는데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땠다 저땠다 사실 우리 인생과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안에 있는 얘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시안 작가님을 좀 믿는 구석으로 변명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이렇게 여쭤보면 슬기로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저는
누구한테나 뭐 인문학이란 막 이렇게 독서란 책이란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지는 않아요. 제가 맞아요.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되게 깊은 답이 나올 수 있고 또 이시안 작가님 자체가 되게 궁금해서 좀 무례할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해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다독다독 팀의 이제 대답 자판기 이런 걸로 아 역시 캐릭터를 지식 가져가겠습니다. 편의점의 대답 자판기셨어. 네. 찌르면 나오는 자판기. 네. 네. 아무튼 2시간 동안 또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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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